저는 지금 월드 챔피언십 플레인 스테이지 두 번째 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G2와 슈퍼매시브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인상 깊은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EDG의 막강함을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경기 정말 순식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강해서 네. 오히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압도적인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룹까지는 가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난 올라가겠어라고 얘기하는 듯한 도장을 찍는 듯한 그런 플레이였네요. 네, 오히려 플레인에 내려온 게 우리들 입장에선 약간 좀 자존심에 금이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이 플레인 스테이지의 생태계를 파괴할 만한 경기력입니다. 그렇죠. 인피니티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얻어맞고만 있던 게 아니라 반격을 한 번씩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발톱이 없는데 그냥 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냥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겨.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면서 너무 여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과감하게 진입하는 장면들도 많았었고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EDG는 자신이 왜 지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증명해내는 듯한 경기와 함께 30분 전에 경기를 종료했습니다. 네, 오히려 하로우가 선발로 나온다면 얼마만큼 더 빠른 경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클리어러브 선수의 경기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네. 차이가 29분 45초 만에 이 정도 났네요. 네. 이게 바로 스노우볼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팀들도 지켜볼 만한 경기였다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엠블럼은요. 네. 그렇죠. 네. 이런 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또 나왔던 픽들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경기들도 이제 섞이는 순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팀 가는 게 상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대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또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경기로 꼽히고 있는 경기가 바로 이 다음 경기입니다. 바로 G2 e스포츠와 슈퍼매시브가 기다리고 있는데 G2 너도 여기 왜 왔냐? 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팀이거든요. 나올 순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강하게 나올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렇군요. 분명히 예전 G2는 아니에요. 예전의 G2는 지금 퍽즈가 뭐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그때만큼 그러니까 이유를 정말 뭐 완전 제패하고 그때 맹주의 그 어떤 품격과 위험을 갖춘 상태는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는 G2이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매시브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 유사는 퍽치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 다 변경이 됐었고 이제 슈퍼매시브가 얼만큼 할지 네. 궁금합니다. 갱맘과 눈꽃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갱맘 선수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자신의 시그니처 픽인 오리아나 제라스를 통해 멋진 경기력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기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워낙 또 한국 선수들이 포진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치어풀도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와디도 없었으면 못 왔습니다. 그렇죠. 진짜 와디드 예. 나은 보물이죠. 그렇습니다. 부산의 자랑. 그렇죠. 일단은 그 갱맘이 처음에 터키 간다고 했었을 때는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좀 대다수였는데 왜 갔는지를 보여줬죠. 일단 여기 롤드컵을 끌고 왔으니까 팀을. 그렇죠. 결국 선수들이 원하는 건 롤드컵에 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갱맘 선수가 상대방이 뭐 G2라고 할지라도 좀 자신의 오랜 커리어의 그 기량을 완전히 쏟아부으면서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ACS EU 3번 시드 G2 e스포츠 그리고 터키리그 우승팀 슈퍼매시브입니다. 자, 이제 이 두 팀 실질적으로 EDG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사실상 2위 싸움이 나올 수 있거나 여기서 더 임팩트 있으면 1위 EDG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있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G2 입장에서는 이제 G2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대회에서의 그런 부진한 성적을 다시 한번 함과 동시에 본인들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겸손하게 승리에 대해서 나 겸손해야 되는 마음으로 음료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퍽지죠. 퍽즈 진짜 멋있는 선수로 또 정평이 나 있잖아요. 진짜 그 정말 감성적임과 동시에 네. 게임 내에서는 뜨거운 가슴, 날카로운 플레이. 네. 요즘에는 그 최대한 강한 라인전을 경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선보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갱맘과 더불어서 일단은 눈꽃과 전반적으로 이제 슈퍼매시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네.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한 것도 있고 그렇죠. 터키 리그가 계속해서 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듣는 건데 냉정히 말하자면 이제 MSI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든가 분명히 좀 부진했던 포인트들도 꽤 많아요. 여전히 발전을 시켜야 되고 갱맘 선수 특히 이제 블라디를 잡았을 때 정말 적진으로 들어가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뭐 그런 정말 안 좋은 추억이 본인한테 있을 텐데 이번에는 오리아나 제라스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 있겠죠. 들어가는 것보단 멀리서 쏘는 게 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뒷짐지고 있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았던 그렇죠. 갱맘입니다. 자, 양 팀의 팬픽 만나보겠습니다. 그라가스 팬 그리고 라이즈 팬으로 출발합니다. 아, 그리고 제이나 선수가 또 은근히라기보다 뭐 대놓고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슈퍼매시브의 핵심 중 한 명입니다. 정말 강한 캐리력을 가지고 있고 제이낫이 또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라워도 같이 빛이 난다는 평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G2는 반대로 야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해야 하는 팀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딩고 고정벤이에요. 네. 예. 몇몇 선수들이 있죠. 네. 딩거가 없었으면 G2가 여기까지 못 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만큼 팀적으로 봤을 때 성적도 좀 부진했던 때도 있고 기복도 심했었는데 야난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좀 받쳐주는 선수라고 보는 것도 맞아요. G2가 상체 쪽에서 캐리력이 굉장합니다. 자, 지금 뭐 딩거 같은 경우는 책으로 따지면 맨 뒷장에 있는 지은이 정도의 느낌이었지 거의 활용이 안 됐었는데 몇몇 선수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퍽즈의 아칼리의 확률이 높고 또 캐리력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갱맘 어설픈 거 하면 그냥 뚫어버리겠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 몸이 약한 챔피언들을 갱맘 선수가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 챔피언이 나오면 바로 찍힐 수 있겠죠. 자, 벅지는 최근에는 후반 경기력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사이언과 그리고 이제 바루스한테 이러면 자야락한 식으로도 G2의 바텀 듀오가 구성할 수는 있겠는데 다르게 가나요? 와디는 실질적으로 라칸과 알리스타를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뭐 탐켄치가 가장 모스트긴 합니다만 그래서 알리스타는 지금 뭐 노골적으로 1티어 서포터 픽이라고 봐야 돼서 언제 네. 가져가도 안 이상한 픽이고 단단하게 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쪽으로 갈지가 궁금한데 아 이쪽으로 가네요. 양코 선수도 스플릿 내내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은 있었는데 막바지에 올라오면서 약간 경기력이 좀 만개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오! 그러니까 이거 자신 있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G2가 원래 이런 거 자신 있냐? 아, 지금 아칼리 올라프가 미드 정글에서 막 위협할 수 있는데 네. 그냥 갈리오 같은 거 해서 맞습니다. 보통은 그런 게 좋죠. 네. 일단 다음 턴 페이지에 넘기면서. 그리고 탐켄치 같은 픽은 아주 효과적인 픽이죠. 저런 음. 픽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자, 여러 챔피언으로 미소만 지은 채 일단 갱맘의 선택은 뒤로 밀렸습니다. 탐켄치입니다. 원딜 쪽 벤을 슈퍼매시브가 조금 더 노려볼 수는 있겠네요. 지금 살아있는 원딜이 많이 없거든요. 1티어 원딜들은. 자, 뭐로 갈까요? 야난 선수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픽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해요. 저 딩거벤으로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 연결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바루스, 애쉬신 이런 것들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비원딜 메타의 종료와 함께 야난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네. 그렇죠. 장르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면 뭐 트런들이라든지 정글 쪽도 약간은 견제해줄 수 있습니다. 조이. 자, 갱맘의 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초상화 가운데 조이를 일단은 제거합니다. G2. 이미 슈퍼매시브의 조합 형태는 탑 탱커를 기반으로 해서 밸런스 조합과 더불어서 바루스 더하기 미드 어떤 그 거리 재는 포킹 조합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의식하고 있는 거죠. 갱맘이 그런 거 매우 좋아하기도 하고요. 잠깐 뒤에서 쳤을 때 그래서 더 임팩트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 가능성들을 하나씩 커트합니다. 자이아까지. 아 트런들. 티어가 꽤 내려간 픽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뭐 주력으로 쓰는 선수들은 있기 때문에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궁금하네요. 예.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갈리오 같은 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갱맘의 특성상 제라스나 오리아나 할 것인지 버틸 자신이 전 있으면요. 진짜 제라스 나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승패와 별개로. 기뻐지나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일단 한 턴 돌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돌리면서 좀 상황 더 볼 수 있죠. 조합 다 보고. 그래서 밉니다. 스카너입니다. 스톰에지의 선택은 스카너까지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G2에 대해 말씀드릴 때 상체 쪽에 대해서 이제 상체 캐리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 원더도 있기 때문에 원더가 어떤 공격적인 픽을 할지 아니면 그냥 사이온 상대로 같이 무난한 탱커 구도로 갈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구도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일단 워낙 캐리형 챔피언을 냈었을 때 톡톡히 팀에게 역할을 했었던 원더인데 일단 오른 역시
그리고 썸머에서 12개의 선택을 챔피언 선택을 했었던 폭도 있습니다. 이러면 소위 뚜벅이 챔프 하기가 더 무섭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냥 멀리서 이미지 걸고 들어오면 아무리 탐켄치가 있다 그래도 느끼는 압박감이 클 텐데. 테라스! 갱맘이 하나요. 갱맘! 갱라스 이거 한번 스노우플라워가 올려놓은 거면 아니면 이것도 보여주나요? 이렇게 되면은 생존기가 탁월하고 충분히 일리 있는 선택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네. 상대방의 좀 암살자 챔피언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아칼리로부터 한 번 더 받아낼 수 있는 아군이 됐든 아니면 본인 자신이 됐든지 간에 보다 더 유지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네요, 갱마. 더하기 질리언 스카너 이런 식의 시너지도 괜찮을 뿐더러 질리언도 대치구도에서 꽤 좋은 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픽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꽤 좋은 픽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위트 있는 몇 개의 선택들을 쭉 깔아놓은 놨습니다만 현실적인 카드를 마지막 고르면서 양편의 선택이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네, 그래서 결국 슈퍼매시브의 조합 특성은 아무래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제이낫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사이온, 스카너, 질리언이면 폭발적인 데미지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딜인 제이낫이 얼마만큼 잘 보여줄지가 궁금하고요. 항상 G2의 중심에 또 퍽즈가 있었습니다. 기복 없이 시즌을 꾸준히 잘 이끌었던 선수로서 아칼리의 저 숙련도 기대봄직하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G2의 기복은 G2 팀단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코스의 기복이다 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일단 정글러의 초반 움직임을 많이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말씀하신 대로 슈퍼매시브는 역시 바텀 쪽 의존도가 꽤 높고 제이낫이 터키 최고의 원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바텀 쪽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듣는 야난이 또 와디드와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그걸 봉쇄할 수 있을 것인지 트리스타나가 나온 만큼 그런 부분 재밌겠죠.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서로 간의 약점들도 볼 수밖에 없고 그 약점들이 자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됐는지를 잘 알고 있는 양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EDG가 먼저 강력한 포스와 함께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G2 e스포츠와 슈퍼매시브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올라갈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오늘의 준비된 두 번째 경기 G2 e스포츠 그리고 다시 세일의 슈퍼매시브의 경기를 지금부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렇죠. 어제 이제 롤파크 역사상 첫 포즈가 있었고 네. 오늘 이제 1일 1포즈씩만 됐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첫 번째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제 대회에서 포즈가 없으면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죠. 포즈가 좀 나올 확률이 높은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이게 하루 1포즈 이게 좀 괜찮아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네. 왜냐하면 플레인 스테이지의 특성상 지금 여러 팀들이 동시에 좀 빠르게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 예. 세팅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해결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그랬어요. 네, 1일 1포즈도 이게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당 쪼개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에코궁은 안 되고요. 네, 큰일 거기까지 가면 또 이제 네. 매우 그 쿨타임이 굉장히 길어서 그게 또 채널링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도 안 쓸 거예요. 그 말도 안 할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일단 룰은 거의 지금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언급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뒤에 화면만 놓고 와서 괜찮다. 라는 얘기. G2는 지금 괜찮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거든요. 쌍따봉이 나왔는데 네, 완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유럽 쪽에서 충분히 통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great fine. 네. 대단한 영어군요. 네. 또 워낙 또 영어 쪽엔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말해도 또 이제 기가 막히게 알아듣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거는 그레이트 파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가네요. 마무리가 됐네요. G2와 슈퍼 매시브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기량 또한 팽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는 양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얀코스의 최근 폼이겠죠. 선발전에서 보여준 올라프는 정말 무지막지했거든요. 상대 정글에 들어가서 다 약탈하고 자신의 성장만을 어떤 바라보는 좀 그런 식의 플레이가 나온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이제 잘 나왔을 경우에 올라프가 보통 스카너의 카운터라고 불릴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어설프게 가면 스카너 쪽에서 당연히 더 활약할 확률은 높은 거고요. 그렇죠.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립니다. 끝까지 옵저버는 비추지 않고요. 먼 거리서의 사운드. 예, 이렇게 정말 대단한 유서 깊은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근데 G2의 이제 맹점 중 하나는 유럽을 제패했을 때 유럽의 독보적인 맹주였을 때도 국제 대회만 나가면 힘이 쭉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반면에 슈퍼매시브는 뭐 이 월드 챔피언십은 첫 번째 진출이긴 합니다만 MSI 특히 와일드 카드 당시에서 어떻게 보면 주요 5개 리그의 팀을 처음으로 잡아냈었던 그런 경험치까지 있을 정도로 가능성은 계속해서 언급됐던 팀이거든요. 네, 또 월드 챔피언십의 경험은 부족할지라도 자국 내에서는 꾸준히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저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보통 터키 하면 페네르바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그 경기력을 선보여야 되겠죠. 그 직전까지는 항상 갔었거든요. 네. 근데 다크 패시지와 페네르바체의 2016과 2017년 연달아 밀리면서 이 월드 챔피언십 무대를 밟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첫 번째 무대에서 과연 이 G2를 향해서 어떤 경기력을 준비했을지요. 네. 사실 뭐 전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G2가 좀 흔들리는 측면 혹은 뭐 슈퍼매시브의 저력 있는 그래서 뭐 변수 양 팀의 뭐 경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G2 쪽이 앞서가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슈퍼매시브 어떤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 팀이 기본적으로 이런 밸런스 중심에 그리고 제이나 선수의 이런 하드 캐리력을 기반으로 해서 되게 단단한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퍽즈가 이런 슈퍼스타라는 거는 또 진짜 국내 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폭지만 남아있으면은 충분히 그 G2의 그 힘들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만 G2의 혼. 네, 근데 그 혼은 남아있습니다만 육체가 좀 흔들리는 좀 아쉬운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G2. 네, 그래도 멤버가 어느 정도 싹 바뀐 만큼 롤드컵에서의 그 안 좋았던 징크스도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또 미드 쪽은 아무래도 갱맘 선수가 초반 라인전이 센 선수는 아닙니다. 약간 맞습니다. 버티면서 중후반을 바라봤을 때 잘하는 선수인데 반대로 폭즈는 처음부터 세게 몰아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미드 정글의 압박을 슈퍼매시브가 어떤 식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엄청 화려한 선수죠, 벅치.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측면도 그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매시브가 생각보다 무슨 라인전부터 전반적으로 강한 팀도 아니고 특히 미드 쪽은 뭐 갱맘 선수가 아무리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 그래도 초반에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라인전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요. 그렇죠. 그 대신 강점이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발휘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뭐 운영이 엄청 탁월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선택과 집중,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리고 바텀은 세요. 연하니 위쪽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G2의 바텀이 이런 식으로 같이 맞상대만 잘해준다면 일단 네, 물론 이거 끝까지 싸웠을 때 거기까지는 안 가네요. 양쪽 다 회복을 쓴 상태고요. 탐켄치의 탈지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지금 단점만 쭉 하다가 이제 멈춰가지고 예. 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인원 배치를 그 깔끔하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이득 볼 때 확실히 보고. 그 그리고 이름 넣을 수 있나요? 짓밟기 들어갔어요. 일단 탐켄치가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살 수 있죠. 자, 이번에도 좋은 배치를 통해서 이 앙코스의 진입을 한번 버텨냈습니다. 근데 슈퍼매시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텀 라인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간 거라 그렇죠. 이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데요. 물론 그 전에 라인전을 잘 해놨고 지금도 이제 받아먹는 CS까지 감안하면은 소환사 주문만 다 빠졌다 뿐이지 참 잘한 건 맞는데 네.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자, 저번에 상대편의 소환사 주문을 빼는 일단 기분 좋은 출발 G2. 그 이후에 슈퍼매시브도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놓은 채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마지 선수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사실상 초반에는 킬 관여율이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각각에서 그 자국 내에서는 슈퍼매시브는 각각의 라이너들이 힘을 좀 발휘했었던 초반의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루스 같은 대시기가 없는 원딜을 잡았을 때 후반에 분명 제이나 선수 혼자서 딜을 감당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거든요. 얼마만큼 잘 버텨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위치가 네. 그래서 또 갱만 선수 역할이 같이 연결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탐켄치만 있었으면은 탐켄치가 먹는 거 자체가 그것도 딜로 쓰기 때문에 분명히 뭐 먹는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진리언과 함께라면 이게 구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콜만 서로 잘 의사소통만 된다면 네. 아주 자신감 있게 오히려 낚시를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리고 진리언도 이제 스킬 적중률에 따라서는 아주 날카롭게 이제 데미지가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소위 쌍폭이 잘만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역 CC도 그렇고 뭐 자국내에서 보였던 그 숫자의 그 평균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뭐 거의 뭐 터키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숫자를 만들고 있는 미드 지역의 갱맘인데요. 자, 여기 야난과 와디드 여유 있는 출발 상대편 상당히 잘 압박해주는 초반의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G2입니다. 이제 슈퍼매시브의 바텀 쪽 스펠이 돌아오기 전에 한 번쯤 올라프가 됐던지 미드를 먼저 밀고 내려오던지 간에 해서 과감한 플레이 한 번쯤 나와줄 수 있겠는데요, G2.
파블러스도 인상 깊은 뭐 장르에서 힘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워낙 원더는 그 중에서도 좀 삐져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텀 혹은 미드 쪽 어느 쪽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구도기 때문에 탑솔로 선수들도 다 순간이동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붙으면은 엄청 크게 일어날 거예요, 이거. 저 사이온 오른 같은 챔프가 탑에서 계속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그 교전 메타 구도에서 그리고 라인전에서도 심지어 약한 챔프도 아니고 이니시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저 지금도 약간 정글 안에서의 눈치 싸움. 올라프가 6렙이니까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있죠, 일단. 그렇죠. 최소 죽진 않는다. 질리언의 네. 만화 상태도 충분치 않아서요. 주도권 싸움에서 충분히 미드도 G2가 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스카노는 뒤쪽으로 좀 빠져나갔습니다. 올라프 역시 탑 쪽에 치우친 모습. 야나니 눈꽃 근처 대기. 또 가뜩이나 스카노가 5렙 상태에서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라 요건 바로 바텀 쪽에 가서 포인트를 따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 바텀 압박 깔끔하게 하네요. 주문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은 뭐 꾸준히 잘 그렇죠. 네. 밀어줍니다. 그리고 G2 입장에서도 애초에 양코스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울 수는 없었고요. 네. 그냥 당긴 거죠. 자, 그 사이에 네. 레드 카정 때문에 6레벨 찍는 타이밍도 늦춰졌고요. 방금은 바텀 라인전 자체는 잘했는데 스카노가 공중에 좀 붕 뜬 시간대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시간대로 인해서 올라프가 확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렇다고 뭐 이럴 때 드래곤 치기도 애매하고요. 네. 그리고 먹는다 그래도 심지어 그게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컬러감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네, 이거 지금 순간 그래서 던지고 지금 라인 1레벨 차이예요? 경험치로 네네. 라인 경험치로 일단 먹자. 아 이제 채웠습니다. 그렇죠. 미드 입장에선 상당히 좀 찝찝하긴 하죠. 근데 자신의 입으로 직접 넣은 것도 아니라 그렇게 기분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초반 맞습니다. 슈퍼매시브. 어쨌든 정글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저런 거 할 때 그래서 의도를 내비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내가 경험치를 스틸하러 왔다가 아니라 어쨌든 봐준과 동시에 갱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치 그냥 뭐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할 말을 남겨놓는군요. 네. 자, 지금 뒤로 빠져나왔던 양코스의 모습이 약간 좀 드러난 듯 보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무래도 바텀 쪽에 전멸이 돌기 전이라서 시야는 먹어놓긴 했습니다만 또 아예 과감하게 몸을 들이밀고 오른과 함께 올 수도 있는 거라서요. 이 타이밍을 잘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G2가 그냥 미드 주도권 이용해서 게임 일단은 아주 편하게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그게 엄청난 득점과 연결된 건 아니니까 기분 좋은 건 안 좋은. 예. 슈퍼매시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 혹은 그 순간의 결정력이 좋은 팀이라서 이렇게 좀 불리하다 그래서 막 엄청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미드라인전 주도권 뺏기는 것도 사실 뭐 이게 오, 가끔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패블러스가 부드럽게 그렇죠. 너무 아칼리 부드럽게 워낙 너무나도. 생존기가 너무나 월등한 챔피언이라서 네. 갱맘이 좀 노골적으로 맞아준 것도 있거든요. 상대 맞습니다. 기력이 많이 없었기도 했으니까 그냥 그 간을 본 거죠.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아칼리도 궁 빠지면은 이제 킬각이나 공격적인 플레이하기 좀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패블러스를 불러오면서 퍽즈가 계속 순서했었던 그 압박감을 조금은 뒤로 흘려내고 있습니다. 미드죠. 갱맘. 그럼 중요한 게 스톰에이지 선수의 꿰뚫기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전멸도 곧 있으면 돌고 이제는 주도권이 조금이나마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슈퍼매시브에게. 양코스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와디레도 위쪽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자, 눈꽃 지금, 그리고 지금. 제이거 그런데- 뒤쪽인데요. 이윤호가 성공 오, 앞점프. 이렇게 되면은 네. 탐캐치 쪽 일단 탐캐치 쪽 탐캐치 피부, 탐캐치 포커싱. 탐캐치 쪽 눈꽃 쪽. 아, 끝내. 만. 펌을. 자, 부패 사슬 타워 데미지 밀어냈네요. 그 와중에 반격이 네. 그 와중에 반격이 진짜 살벌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거는 위치가 무슨 뭐 많이 나갔던 것도 아니에요 슈퍼매시브가. 네. 근데 타이밍을 그만큼 와디드가 판을 잘 깔아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득점을 하긴 한 겁니다. 결국 1대3 상황에서 상대편의 3명의 선수를 뒤로 한번 밀어냈고요. 물론 약간 상처뿐인 득점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자, 그 사이 드래곤 쪽 슈퍼매시브입니다. 빠진 게 너무 많긴 하죠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스카너가 이제는 비로소 뭔가 해야 돼요. 바다형을 먹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득점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탐켄치가 봉인 풀린 주문서를 들고 있을 때 뭐 바로 스펠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와디드가 저런 식으로 호응하지 않았으면 각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리고 슈퍼매시브 선수들이 계속 알고 있거든요. 이거 노릴 때 지금 바텀밖에 없다. 그리고 제이낫이 안 죽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멋진 반격도 이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단독으로도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었던 슈퍼매스의 바텀 지역에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설계는 잘 해놨거든요. 미드 네. 바텀 지역 강가 주도권을 시야를 슈퍼매시브가 꽉 잡고 있어서 스카노의 동선을 100%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스펠 빠진 트리스타나라든지 이런 챔피언들 노려보는 게 좋겠죠. 바루스의 부패 사슬이 돌 때요. 확실한 연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거든요, 스카너가. 자, 그 상황에서 양코스는 일단 미드 방향으로 향하는 정글 안쪽입니다. 아, 수정초로 확인을 했네요. 스카노의 위치. 네. 양코스가 그래서 전력 쪽도 지금 보고 있는데 와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탑갱은 안 되거든요. 탑 탱커 간의 싸움에서 저랩 단계 때 찌르는 게 아닌 이상이야 잡기가 어렵고 미드 바텀 서로 너무 뻔하니까 약간 뒤틀어서 전령 치는 건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토마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턴 낭비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슈퍼매시브가 당장 돈은 밀릴지 몰라도 뭔가 주도권도 뺏겼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좀 잘 따라가는 거죠. 괜찮은 거네요. 그리고 홍준표 스카너 자체가. 그냥 계속 강조하신 대로 스카너가 한 방만 터트리면 역전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아직까지 그 정보를 몇 번 내주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동선이 좀 겹친 상황이고요. 초반에 완전 밀렸었던 그 느낌에 비해서는 지금 스토마지드도 양코스와 대치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뒤쪽에는 갱맘과 퍽스가 근처에 있고요. 양코스 입장에서 진짜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괜히 막 아니면 아칼리가 먼저 밀고 올라와서 한번 교전 열어봐도 괜찮겠는데요. 궁극기도 돌아왔겠다. 레드 먹는데 너무 시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얽힙니다. 그만큼 네.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라도 빼먹는 게 이제 근데 지금 탐켄치 올라와서 시간 역으로. 길어지면 바텀 합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슈퍼매시브. 그래서 소일거리 일단 잘못하다가 올라프 눈치챘어요. 네. 그냥 눈치는 채고 다 빠지고 아칼리 있죠. 쪽. 일단 눈꽃과 제너트 선수 쪽 일단 뒤쪽으로 빠졌는데 약간 페블러스. 있으면은 근데 잡기 어렵고 여기서 한번 G2가 흘려주면 바텀 미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결국 이건 아칼리의 최대 강점이 또 잘 드러난 장면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아칼리가 아니라 만약 다른 미드였다면 최소 전멸 혹은 킬각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위에서 올라프도 또 최대 강점. 그러니까 빨개진 상태에서 도망가면 일단 못 잡아요. 그게 보통 안 좋은 올라프 플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생존에 있어서 강점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존만 하면 미니까요. 그렇죠. 이건 조금 무리를 했네요. 슈퍼매시브. 다름 아닌 아칼리 쪽에 시멘의 통로가 이어져서 말씀해준 것처럼 못 잡은 게 너무 컸습니다. 위에서도 못 잡고 미드 쪽도 못 잡고 네. 아래쪽은 완전 공짜로 내주고 후반으로 넘어가서 G2의 조합이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트리스타나가 바루스보다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많으니까요. 후반으로 넘어가면요. 사실 그 후반에 대한 집중력이 G2가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선발전에서 보여줬던 장면은 이제 아니다라는 걸 좀 몇 번 좀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슈퍼매시브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이러는 사이에 트리스타나 전멸도 곧 있으면 돌고요. 무엇보다 미드 CS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어서 더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갱맘. 자, 우리 와디던 미드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슈퍼매시브가 그래 뭐 약간 꼬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직 할만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라인 수합이 이뤄진 이후에 전령 그리고 뭐 미드 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슈퍼매시브가 버티는 기반이 사라졌을 때가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네. G2는 당연히 더 굴리고 싶을 거고요. 지금은 그 굴림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한 2천 정도의 격차가 만들어졌고요. 제네터 눈꽃이 탑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원더 눈치 좋습니다. 뒤쪽으로 일단 흘려냅니다. 자, 와디드도 근처에 대기 중. 그리고 원거리에서 야난도 대기합니다. 이건 탑솔러들이 서서히 바텀 쪽으로 넘어갈 타이밍을 재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리를 좀 쉽게 비웠다가 전령이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약간 혼란스러운 듯한 양 팀인데요. 네. 뭐 굳이 따지면 G2는 일단 해야 되는 플레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G2는 예, 슈퍼매시브가 이제 뭔가 그래도 한 번쯤 스카너 이제 궁극기 나올 때도 좀 됐고 그래도 한번 징검다리 플레이가 나올 때도 됐는데 꿰뚫기가 시원하게 뭐가 없었습니다. 양코스 아래쪽인데 야만. 와 제이나 진짜 잘 쏘는 선수긴 해요. 네. 아직 궁도 아낀 상태라서요. 바루스가. 저 제이낫에 대해서는 뭐 다른 국제대회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인 선수들 갱맘이나 스노우플라워도 완전 엄지를 내세워요. 저 선수 터키 최고다. 퍽스가 한 발 나는 더 이것 들어가. 때문에 질리언했어. 살아나죠. 네. 그리고
자, 그리고 페블러스도 안쪽 쭉 밀어줍니다. 퍽스가 더 이상 압박할 수 없겠습니다. 백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칼리의 스펠을 다 뺐으니까요. 궁극기를 포함해서 전령 주도권을 슈퍼매시브가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됐네요. 위에서도 한번 밀어내고 나서 또 득점하는 장면이고. 네. 자, 이제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일단 포탑 수성 중. 현재까지 슈퍼매시브는 뭐 제나 선수의 압박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전령을 바로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야 장악도 워낙에 잘해놔서 트리스타나가 귀환해서 돌아오는 타이밍에 치는 게 나았는데 좀 탑 쪽을 깨고자 하는 욕심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라면 이제 뭐 폭발적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확률보다는 좀 길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게 또 드래곤도 계속 맛없는 드래곤만 나오고 스노우볼에 아주 효과적이지도 않고 좋은 명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전혀 내지 않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간다라고 봤을 때 고인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G2의 조합이 나쁜 조합까지는 아닌데 저는 굳이 따지면 슈퍼매시브가 원하는 구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거를 워낙 좋아하는 팀이라서 네. 결국에 무럭무럭 제이나 키워가지고 제이나 계속 보좌하면서 단단하게 플레이하면 G2 입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더 크긴 크겠죠. 지금 CS는 아주 차근차근 잘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일단 G2도 그러니까 맛은 없는데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건드려 보는 거죠. 근데 더 맛있는 전령을 가져가게 되면 예, 이게 훨씬 이야기는 중요하죠. 조금 달라지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네. 이거 음식의 종류가 이번에는 다거든요. 이번에는 돌았어요. 갱맘 이 다음 그래서 이 다음 스펠이 없어서 갈 수 있나요? 먹어줬어요. 뚜껑 한국인의 마음을 그래도 벅지 부패사슬 알리스타 쪽. 물렸습니다만 와디드가 밀어냅니다. 개인아시 계속 쏘고 있어서 네. 일단 빠져야 돼요 G2도. 더 치워하는데요. 더 치워하는데요. 와디드 쪽 계속했거든요. 이렇게. 결국 갱맘이 다 받아낸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이나스가 결국 성장을 했고요. 슈퍼매시브. 이거 그림이 G2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상대방 원딜 킬을 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미드 1차까지 슈퍼매시브가 쭉 밀어낼 수 있을 듯 봅니다. 미드 1차 결국은 밀어냅니다. 양 팀의 좀 성향 차이를 엿볼 수도 있는 게 G2는 원래 처음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는 어떤 시도를 좋아했던 거고 슈퍼매시브는 정반대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정감이 슈퍼매시브에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맘에 대해서 라인전이 좀 취약하긴 하다. 그리고 주도권도 뺏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강점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죽습니다. 잘 버텨요. 저 선수 제라스 가지고 1차 포탑 수성한 경력만 해도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끌어들였고 이득 받고 제이나 계속 키우고. 실질적으로 이거면 그럼 갱맘의 수운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스노우플라워가 더 섭섭하긴 하겠죠. 스노우플라워가 이 탐캐치로 다 저렇게 커버해주는 거니까. 전멸까지 써가면서. 둘의 수운이다. 뭐 이 정도. 팀원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저거 미드 쪽에서 퍽지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네. 1대1로 보면은 그냥 찍어 눌러버리고 싶은데 그렇죠. 죽지도 않고 잘 버티고 탐캐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단순 1대1만 보면 지금 퍽치가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팀적으로 결국에. 약간 작용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러면 초반에 내줬던 거 별로 기분 네. 안 나쁠 것 같습니다. 슈퍼매시브. 슈퍼매시브 스타일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G2가 도리어 중후반에 최근에 적어도 이 여름 상황에서의 그 고질병들을 좀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야난의 어깨가 이제 무거워지는 겁니다. 결국에 아칼리가 한타 때 활약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딜 타이밍 잡기가 힘든 측면도 있고 후진입을 해야 되는 챔프라고 봐야 되고 네. 양코스 뭐 올라프 같은 챔프도 가면 갈수록 힘 빠지는 거야 매한가지고요. 그러니까 트리스타나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뭐 한타 예쁜 그림이든 뭐 변수 창출이든 그런 게 다 가능하겠죠. 네. 지금은 이제 변수든 그림이든 뭐 하나 채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사이 슈퍼매시브의 영역이 좀 더 넓어집니다. 근데 슈퍼매시브도 방향 설계를 잘한 게 스카너가 이코어로 기사의 맹세를 가서 바루스의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맞습니다. 게다가 뭐 전령 들고 있는 거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바텀 쪽에 써도 그냥 미는 것도 쉽고. 자, 좀 더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예전에는 뭐 흐름을 쫓아가면서 골드하고는 상관없이 흐름적인 측면에 좀 더 기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슈퍼매시브인데요. 진짜 퍽즈는 저 갱맘이 너무 싫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예. 잡아내고 싶은데 저기까지 네. 들어가기 어렵죠. 꿰뚫기로 대장장이 신 받아치는 거 근데 더 들어가요. 냈고요. 지금 일단 제이나 뒤쪽, 지금 와요. 이제 제이나 도착. 원더 쪽. 내가 킬. 제이랑 이게 결정력이죠. 골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결국 제이나시 캐리를 해야 되는 조합인 건 맞으니까요. 맞습니다. 서포터가 저런 식으로 막타 먹으면은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네. 딜러가 저렇게 먹으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면서 미드 2차도 순식간에 1차에서 이것도 밀리기 지투가 직전 결국에 감정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거예요. 저 미드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잡을 것 같으니까요. 네, 끊고 싶다. 저 들어가자 해도 각이 안 나와요. 이렇게 폭스 데미지 받고 뒤쪽으로 빼줬고요. 아 이거 와. 내가까지. 기가 막히네요. 네, 슈퍼매시브. 흐름 자체를 G2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데토네이션이 C9을 잡았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뭔가 다른 재밌는 스타일로 지금 메이저 지역을 압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슈퍼매시브가. 전면 없는 진리언을 잡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노골적으로. 그런데 저렇게 한번 막아주고 네. 그 다음에 위쪽에서 사이언 버티고 그리고 역으로 이제 이니시 들어가니까 포지션을 다시 잡으니까 싸우기가 어렵죠. 올차가 오지 않았거든요. 대장장신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슈퍼매시브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안 돼서 그렇지 어그로 핑퐁도 말도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유지력도 굉장히 좋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스카너 스토메이지 선수가 상대편 대장장신을 끊어준 것 그리고 상대편이 올라온 그 흐름 그대로 맞받아치면서 밀어낸 것. 아 슈퍼매시브의 전투가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미드 지역. 드래곤이 아무리 맛없다 그래도 이렇게 뭐 다소 공짜로 먹을 수 있으면 마다할 선수들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나머지는 공기만 먹어야 되거든요. 네. 또 슈퍼매시브는 장로까지 바라보는 스타일이라서 드래곤 스택 하나하나 쌓아두면 알차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용입니다. 자 바다 드래곤까지 슈퍼매시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얀코스가 어쨌든 딜 올라프 치르기 양날 도끼를 가긴 했으니까 좀 교전 중심으로 열어보는 게 좋긴 하거든. 나중 되면은 대치 상황에서 슈퍼매시브의 조합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올라프가 진입할 수 있는 각도 안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에 칼을 빼어들긴 해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훨씬 좋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게다가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계속 강조했던 그 어그로 핑퐁 생존 수단이 워낙 우월하고 적절히 스킬만 써도 이제는 달려오다가 녹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올라프가 공격적이긴 해도 네. 그 양코스가 초반에 화면에 비쳤던 장면에 비해서는 좀 빈도수가 확실히 줄었죠. 뭔가 달려드는 장면도 이제 거의 눈에 띄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맵을 크게 봤을 때는 역시 슈퍼매시브가 바텀이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이낫이 딜러 역할, 어떤 캐리 역할 그런 멋진 슈퍼 플레이를 담당한다면 스노우플라워가 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온맵 돌아다니면서 원래 그런 플레이도 SK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던 선수고 플레이 그렇죠. 메이커로서 저 탐캐치가 돌아다니면 변수가 없는 거예요. 뭘 끊고 싶어도. 순식간에 또 합류하는 그런 멋진 장면도 계속 몇 번 보여줬고요. 공백. 일단 인원 배치에 대한 매시브의 그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면 그 배치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해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근데 결국에 G2도 트리스타나가 라인전에서 보여준 영향력도 그리 크지는 못했어서 네. 아무래도 야난 선수의 최근 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 경기가 길어지면 야난이 캐리를 해야 됩니다. 아칼리나 올라프가 들어가서 질리언 탐켄치를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구도도 탑을 밀고 바텀이 밀렸으면 그냥 교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탑은 탑대로 막히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미 뭐 순간이동 유무의 차이라든가 미드 순간이동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탐켄치 계속 강조했던 그 기동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원더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바텀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내줬습니다. 탱커 대 탱커 구도인데 이거 세상 억울한 거거든요. 이거 뭐 실제적으로 G2가 골드를 앞섰을 때도 기분 좋은 우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바텀에서 네. 전면 싹 다 써가지고 서포터 하나 겨우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잡힌 이후에도 눈꽃은 자신의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 G2가 다시 한번 라인을 뒤쪽으로 약간 미는 채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눈꽃. 네. 그래서 아예 노릴 거라면 그 적극적인 눈꽃을 무는 게 가장 확률은 높거든요. 다른 챔피언들은 생존기도 우월하고 하다 보니까 탐켄치 본체를 잡아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진리언이 또 옆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또 상호 보완이 되다 보니까 생존기 측면으로 봤을 때 시계를 돌려주던 입을 벌려주던 지금 저 상황을 일단 G2가 현재까지는 약간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이드에 진리언과 사이온이 빠졌을 때 먼저 무는 식의 구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G2. 자 그렇지 않고선 슈퍼매시브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듯 보입니다. 지금은 약간은 조금 더 안쪽에 상대편을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올라프가 사이드 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요. 미드 쪽에 있는 바로스 탐켄치가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마저도 득점하기가 어려워져서 지금 올라프가 미드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요. 소리 소문 없이 숫자가 더 벌어지는데요. 결국 지금부터가 이제 실수 안 하냐의 싸움이겠죠. 슈퍼매시브가 이대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게임 풀어나가면 네. G2가 계속 말라 죽는 구도가 나올 거고요. 근데 슈퍼매시브도 그런 정도로 막 엄청 강팀이라고 보기엔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실수할 확률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단적인 실수 중 하나는 탐켄치랑 질리언이 사인이 살짝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막 궁 써줬는데 그거 먹고 막 이런 게 겹치면 그게 최악인 거고요. 네. 과잉 투자. 네. 사실 그걸 좀 바라야 되는 거고 G2는요. 자, 그런 합이 안 맞는 장면은 하지만 지금까지는 슈퍼매시브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선수가 한국인 선수라서. 네. 애초에 선수 생활도 되게 오래 했고요. 두 네. 선수가 같이. 급할 땐 한국말 나오거든요. 결국 두 선수만 사인이 맞으면 맞아요. 그냥 순서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밀어냅니다. 말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 이 현재 이 보릿고개를 지금 G2가 굉장히 힘겨워하고 일단 있습니다. 오른 와라. 일단 네. 와라. 보는 가운데 칩니다. 가볍게 치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는 용도로. 네. 그러다가 안 쏠렸다 싶으면. 안 오면은 열어버리죠. 쏠렸다 싶으면 달립니다. 쪽. 달립니다. 그리고 눈도 골목 있죠. 주행이 쉽진 않다 보니까 그리 그렇죠. 고 이쪽. 자, 주차는 애매하게 됐습니다만. 아 이거는 구도가 슈퍼매시브도 본인들이 너무 좁은 게임목인데요. 네. 예. 아, 페빌러스 뒤쪽으로 뺐고요. 뭐 워낙 견고한 챔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게 죽진 않고. 대략 상타. 그리고 끌어내면 벅지를 퍽지도 벅지를 끌었어요. 장막 없던 상태에서 기가 막히게 당겨왔어요. 그럼 결국에 상대의 오른의 순간이동도 뺐죠. 미드도 잡았죠. 이것도 과감하게 바론 트라이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무리 안 한 게 또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려내고 있습니다. 바론까지.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실질적으로 탑 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약간 주차는 애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걸 얻고 있거든요. 또 가야 돼요. 어차피 이거 공짜로 주면 답 없어서 네. 어떻게 가죠? 스테에 노려보는 게 최선이겠죠. 움찔움찔하다가. 아 근데 얀코스를 보고 있어요. 눈꽃이.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왔는데 아 물론 아직 지금 바론이 바로 죽은 건 아니라서 올라프 전멸도 있고요. 네. 과연 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그나로크는 없어서 한번 묶어두기만 하면 결국에 안 되네요. 아, 슈퍼매시브. 진짜 이런 팀 스타일이 당하는 입장에서 빨리 박살을 못 내면은 너무 피곤해요. 애초에 아칼리랑 올라프를 가져간 그 순간부터 초중반 난전으로 뭔가 경기를 풀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습니다. 됐죠. 여기서 깊숙하게 더 안 들어간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길목에서 상대가 진영 잡고 쭉쭉 때릴 수 있는데 적당히 일단 빠져봐. 빠지고 다시 들어가면 유지력 싸움에서 슈퍼매시브가 우월하기 때문에 네. 이 다음에 다시 진영 잡고 그 다음에 눈치 보다가 야, 여기서 아주 파고들면서 퍽지 제대로 물었고요. 장막 빠진 걸 정말 기가 막히게 노렸네요. 스토메이 선수가. 그 탈출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많은 퍽지 입장에서도 저 장면은 아주 피할 수가 없었고 화염용까지 넘어갑니다. 한 번은 빠르게 굴려가는데요. 야란이 다 때려잡아야 돼요. 네. 그냥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누구를 뭐 콕 집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네. 탐켄치 치다가 뭐 누구 사이온 치다가 또 뭐 빠지면 먹으면 또 딴 친구 치다가 이런 식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은 이게 약속 시간이 굉장히 늦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오른 디자이너 마크까지 설치한다고 봐야 돼서 그 정도 후반까지. 그건 거의 내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상대 탱커를 녹일 만한 데미지가 안 나와요, 당장. 지금 상황도 어렵거든요. 바텀죠. 내각 쪽. 아 이게 진입이 안 되죠 G2는. 네, 그러니까 그냥 때려도 기스도 안 나고 지금은 노리나요? 아칼리가 좀 멉니다. 일단 띄우긴 띄웠습니다만 수비를 위해서. 여기서 한번 블럭거라궁이라고 봐요. 네 이니시를 한번 써버리면 그 다음 진입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G2. 내각은 그대로 밀릴 듯. 팀 내 이니시에이터들, 뭐 원더, 와디드 그리고 양코스 막 진입하는 퍽즈 다 마찬가지인데 들어가도 그 누구를 잡을 자신이 없어요 지금. 뭐 들어가봤자 뭐해라는 생각 들 거예요. 그러니까 와디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동치면서 약간 정신 차리자 뭐 이렇게 일깨우고 있긴 한데 네. 너무 힘드네요 이거. 그 사이에 둘이 갔거든요 이미. 억제 입구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곽 이제 바깥쪽 하나 남아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슈퍼매시브가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바론 버프 상황에서 얻는 이득이 슈퍼매시브 쪽에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네. 원더의 캐리력이 같이 발휘가 안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되니까 힘이 빠지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캐리력 안 나왔을 때 확실히 G2가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G2가 무슨 바텀 캐리 믿고 가는 팀도 아니고 네. 이런 식의 구도에서 바텀 캐리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난 캐리를 현실적으로 바라기가 쉽지도 않고 조합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더 완전 찍어 누르는 게 벅지 쪽! 어땠나. 네. 예,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암살자 아칼리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라그나로크를 저런 식으로 받게 쓸 수밖에 없는 현재 G2가 됐습니다. 장막을 쓰든 뭐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억제가 나갑니다. 퍽지가 누우면 나머지 4명의 G2 선수 그냥 다음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1.1점에서 100점까지 거의 왔죠. 그냥 네. 뭐 35초 남았는데 퍽지 없으면 멋지게 열었는데 딜은 누가 넣어요? 없습니다. 딜은 누가 넣어요? 사이온만 보고 있어서 네. 아 이건 그러니까 살기 위한 네. 공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토마지드도 네. 못 끌었고요. CC를 넣어도 의미가 없어요. 딜을 넣어야 되는데. 아 미네요. 와, 그래도 이변이죠, 이것도. 이런 슈퍼매시브 결국 경기를 끝내며 슈퍼매시브 첫 번째 롤드컵 진출 1승 갱맘과 눈꽃의 롤드컵 1승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유럽의 구 맹주를 잡았어요. 지금 맹주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전통 있는 정말 유서 깊은 G2인데 슈퍼매시브가 깔끔한 경기력으로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자신의 컬러를 보여주면서 이겨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유럽 선발전을 좀 맹렬하게 좀 공격성만으로 가지고 올라온 이 G2의 미드 정글 듀오를 싸워주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걸 갱맘이 정말 잘 견뎌낸 것 같아요. 상대편의 움직임을 잘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슈퍼매시브 다운 그런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갱맘과 눈꽃 지금 현재 그 터키 리그에서 과연 다음 단계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경기력으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슈퍼매시브를 상대하는 팀들 역시나 뭐 이런 부분 잘 생각하겠죠.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지, 아예 노골적으로 같이 후반을 볼지, 아니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일지. G2 같은 경우는 뱀픽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텀 쪽에서 결국에 이렇게 따지면요, 알리스타 대신 탐켄치 같은 픽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혹은 탐켄치를 주지는 말았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러니까 바텀이 알리스타 트리스타나 가져간 것 치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타 때 인상적인 플레이 혹은 상체에 힘주는 플레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어요. 특히나 그 G2 같은 경우는 그 연결성을 자국리그 내에서도 경기 후반에 특히나 좀 많이 좀 노출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플레이 스테이지에서 그걸 좀 약간 개선을 해야지 다음 단계도 뭔가 풀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문가들이 예측이 있었는데 선발전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네, 최근 메타가 아무리 좀 치고박는 그런 싸움 위주의 메타라고 할지라도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상위 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G2는 여러모로 바텀 쪽도 그렇고 미드 정글이 뭔가 득점을 더 해내야 됐음에도 그런 걸 해내지 못한 게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G2 입장에선 첫 번째 선발전이었습니다. 롤드컵을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월드 챔피언십 첫 번째 선발전을 통해서 거쳐 올라왔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얘기했던 그 장면들이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너무 세게 맞아서 좀 얼떨떨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했고 뭐 어떻게 됐는지.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킬을 못 내요, 그냥.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냥 다 막히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전면 수정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캐리력을 말씀하셨던 이 원더 선수의 캐리력도 다음 경기에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슈퍼매시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첫 번째 출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첫 번째 플레잉 스테이지 경기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작년에 페네르바체가 보여준 것처럼 이 터키 리그의 강함을 이번 경기 확실히 좀 슈퍼매시브가 보여준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도 잘 풀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경기를 잘 마감 잡고요. 마스터카드 플레이 오브 더 게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을 짚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칼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모습 보이면 끌려가면 죽고 모습 안 보이면 구경꾼이에요. 직관러예요. 네. 처음에는 사실 스토마시도 약간 직관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직관러인데 스톰에이지는 언제든 난입할 수 있는데 네. 예, 할 게 없죠, 벅즈는. 그렇죠. 근데 이 장면 이전에도 미드 쪽에서 오른궁을 끌어낼 때 그 장면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그렇죠. 그때 연결됐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선택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덜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주인공다운 면모를 보였던 스카너의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슈퍼매시브와 G2의 경기 실질적으로 이 조 2위 결정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있었던 이 경기에서는 좀 약간 생각보다 G2가 허망하게 좀 무너지면서 슈퍼매시브가 1승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1승 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슈퍼매시브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다이올브스와 인피니티 스포츠가 다시 한번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말씀 듣고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롤파크입니다.